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경북 북동부를 휩쓴 산불이 오늘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밤부터 기적 같은 단비가 내리면서 경북 북부의 진화율이 정오 기준으로 94%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에 산림청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몰저대 주부를 잡는다는 게 목표입니다. 56명의 사상자를 낸 영남 대형 산불, 저희 방송 시간 안에 주부를 잡았다는 소식을 전하기를 바라면서 산불 현장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성으로 가봅니다. 이윤재 기자. 네, 의성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적은 비였지만 정말 고마운 순간입니다. 진화율이 크게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산불이 번진 5개 시군의 정오 기준 평균 진화율은 94%로 집계됐습니다. 이후에 진화가 속도를 내면서 영덕 지역은 오후 2시 반에 완진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5일 밤 영덕으로 번진 거로 추정되는데 이틀 만에 완전히 꺼진 겁니다. 오늘 진화가 속도를 낸 건 어제 내린 1에서 2mm 정도의 적은 비가 도움이 된 거로 풀이됩니다. 먼저 메마른 낙엽을 적셔 산불 확산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밤샘 지상 진화 작업이 평소보다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태 빗방울이 기온을 떨어뜨리고 연기와 안개를 걷어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덕분에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가 순조롭게 이뤄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오 기준 진화율이 94%까지 올랐고 영덕에서 완전까지 이뤄진 겁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산불 영향구역은 45,157헥타르, 서울 면적의 74%에 이릅니다. 이번 산불로 숨진 사망자는 24명입니다.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피해는 2,400건이 넘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이주민에게 임시 주거시설과 임시주택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 27만여 명에게 3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덕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도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5시에 브리핑을 예고했는데요. 이 브리핑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지휘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고 있는 경북 지역 대형 산불이 간밤에 내린 비 덕분에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경북 안동입니다. 네, 안동 지역도 산불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불길이 좀 잡혔습니까? 네, 경북 안동 지역 산불 진화율은 90%입니다. 그동안 계속 확산하던 안동 남부 지역 불길은 거의 잡혔는데요. 하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이곳 마을은 산불 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안동 지역엔 밤사이 우산이 필요할 정도의 비가 잠시 내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1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천근 같은 단비와 함께 느려진 풍속 덕분에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는데요. 안동에 번진 불길도 171km 가운데 154km 구간의 진화가 완료돼 진화율은 낮 12시 기준 90%까지 올랐습니다. 산림당국은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주요 시설물은 피해가 없을 정도로 정리가 잘 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가 내린 데 이어 풍속도 느려진 만큼 진화에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서 헬기 13대 등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진화율이 크게 오르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바람 방향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10에서 15m의 강풍도 예보되면서 진화 작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산불로 안동에서만 주택 900여 채가 피해를 봤는데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도 2,700여 명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이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산청과 하동 등 진화율이 높은 지역의 상황에 맞춰 산불이 확산 중인 경북에도 장비와 인력 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네, 의성 지역보다 하루 먼저 시작된 산청 하동 산불은 오늘로 8일째입니다. 어제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헬기 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오전에 36대에서 오후에는 더 많은 40여 대를 투입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경남 산청하동 산불 통합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86%였는데 정오 기준으로 93%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후 2시에는 92%로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불 현장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이 헬기들이 물을 퍼서 날아가는 그 소류장인데요. 지금은 제가 1시간 전에 전해드렸을 때보다 다소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마 헬기들이 2시간 정도 운항을 하고 나면 2시간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금 먼 산 쪽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헬기가 한 대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전에 제가 전해드렸을 때는 이 산자락 3개에서 올라오는 불기둥이 이 연기기둥이 흰 연기기둥이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연기가 이 산자락 전체를 뒤덮어서 산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그 안에서 산불이 많이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헬기 한 대가 내려와서 지금 물을 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화면을 한번 돌려보면 화왕산이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면 이 크게 보이는 산봉우리 2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천왕봉입니다. 천왕봉. 정정하여 있습니다. 천왕봉인데요. 이 천왕봉에 산불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림당국은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헬기를 투입해서 불을 끄고 있는데 이 천왕봉 밑에 관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등 능선을 따라서 4.5km 구간인데 여기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오늘 종일 헬기를 보내서 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 밑에 있는 낙엽층에 물이 수북하게 쌓여서 산불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방화선이 뚫리면 불과 천왕봉까지 4.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산 능선을 타고 불이 심지어 3시간 만에 천왕봉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늘 종일 이 헬기 46대를 동원해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기상 때문에 헬기를 동원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상 상황이 좋아서 당초 헬기 36대를 배치했다가 46대로 늘려 불을 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화율은 다소 올라간 상태입니다. 밤사이 내린 단비로 산지에 습기가 남아있는 오늘이 산불 진화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오후에는 영양과 영덕 등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비가 내리는데요. 다시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과학기상부 연결해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어젯밤에는 구름대가 내려온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북서쪽 내륙에서 내려왔던 구름대 예보에 없었는데요. 이게 남하하면서 산불 발생 지역에 단비를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공식 집계로 그 산불 발생 지역에 1에서 3mm가량 비가 내렸는데요. 울산 울주를 제외한 지역은 비의 양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단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일주일 동안은 비 예보는 추가로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원 북부에 눈비 구름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는데요. 이 구름대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면 경북 동해안 쪽으로 구름대가 더 내려왔고 현재 이 레이더 영상보다 더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양군 그리고 울진군, 안동시의 북동쪽까지도 구름대가 내려와 있어서 이쪽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가 앞으로 5mm가량 비를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안동 서쪽이나 청송, 의성, 또 산청까지 내륙까지는 구름이 닿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양군 그리고 영덕군 이쪽에 그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풍 여부도 산불을 잡을 수 있을지를 결정 지을 텐데 바람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나라 서쪽 해안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산불 지역에는 북서풍이 주로 불고 있는데 초속 5에서 세게는 9m가량으로 바람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간 최대 풍속이 10에서 15m 안팎의 강한 바람으로 또 산간 지방에는 초속 25m의 돌풍도 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됩니다. 북서쪽에서 강하게 부는 바람이 소백산맥을 넘어 영남 지역으로 들어오면 이 과정에서 수분을 잃고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조특보가 이미 경북권을 중심으로 발령돼 있는 데다 앞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가 2mm 정도 내리면 산불 예방 효과는 10시간이 채 안 됩니다. 또 경북 지역의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불길이 남쪽으로 번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고온, 건조, 강풍까지 최악의 3박자 중에 이 고온이 오늘 해소됐다는 점이 다행입니다. 어제보다는 10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경북 지역은 아침에 7, 8도 정도로 내려갔고 낮 기온도 높아야 15도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진 데다가 밤사이 내린 비로 산지의 습도가 높아진 만큼 오늘이 산불 진화의 분수령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대부분 주불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언제든 불씨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대형 산불이 장기화하면서 진화 인력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은 잡기 어렵고 진화대원들은 척박한 지형을 오르내리며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산줄기 곳곳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길 바로 앞에선 진화대원들이 필사적으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되면서 진화대원들 피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 소방관은 방화복 상의를 벗은 채 주차장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고 또 다른 소방관은 소방차 옆 아스팔트 바닥에 불편한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불을 끄느라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김밥 등으로만 끼니를 때우는 소방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진화에 투입된 대원들은 밤낮 없이 산속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등진 펌프 이제 메고 산에 올라갔는데요. 산이 이제 가팔랐고 엄청 가팔랐고 그리고 나무 위에랑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진압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돼 장기간 이어진 대형 산불. 거센 불길에 지쳐가고 강풍의 위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오늘도 산불 최전선에 나선 대원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일제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추경 문제는 여야 이견이 팽팽합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피해 복구에 들어갈 예비비가 충분치 않다며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당이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정쟁을 부추긴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야 지도부의 산불 대책 관련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헬기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입니다. 오해 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가 총출동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지원 대책도 논의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흘째 산불 현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곧장 안동 산불 현장으로 향했는데요. 오늘은 경남 산청의 현장 지휘소를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이재민들을 만났습니다. 네, 산불 피해 지원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추경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요? 네, 우선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투입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투입될 재원의 출처와 방식을 두고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부터 쓰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산불 대책에 현재 사용 가능한 예비비가 4조 8천억 원 규모라며 이 중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마치 예산이 없어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여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산불 피해로 망연자실한 이재민들 앞에서조차 정쟁을 시도한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통화해서 재난예비비를 삭감한 건 지출도 다 못할 만큼 터무니없는 금액을 잡아놨기 때문이라며 여당이 예비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여긴다고 꼬집었습니다. 추경 역시 여당이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안을 들고 와서 협상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재난대응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걸 고리로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산불 대책에 사용 가능한 예비비가 4조 8천억 원 규모로 이미 충분하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감액으로 예비비가 애초 2조 4천억 원 정도만 편성됐고
이 가운데 국가안보, 치안 등 용도에 사용하는 일반 예비비를 제외하면 재난, 재해 등에 사용할 목적 예비비가 1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1조 2천억 원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등에 사용하기로 했고 부처별 재난재해비도 이미 사용한 걸 제외하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은 6천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에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의 경우 최상목 대행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고 목적 예비비는 경우에 따라 임의로 사용처 변경이 가능한 만큼 재난 복구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도 여야 신경전 계속되고 있죠. 네, 우선 여당은 산불 상황에 집중하며 지도부 차원에선 헌재를 향한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헌재 판단이 지연되는데 기각을 전망하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탄핵 인용에 필요한 6표를 모으지 못한 게 아니겠냐는 의심인데요. 헌법재판관들 사이 대치가 이어지며 의견을 수렴하는 판결 절차에도 돌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여권 내부에선 일부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느리란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헌법재판소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에 언제까지 판단을 미룰 거냐며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정 파탄 위기와 산불 대책 등 산적 간 국정과제 현안을 논의하자며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헌재 기일이 늦어지며 야당에선 광화문 천막당사 철야 농성이나 한덕수 대행 재탄핵까지 검토하는 상황인데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론 국무위원을 무더기 탄핵해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하자는 주장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 개진 차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지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등을 고려해 대법원은 사건 기록을 신속하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규를 보면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소송 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한 이 대표가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 결국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지노선으로 꼽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이제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선고 기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기간 이미 100일 훌쩍 넘겼고요.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봐도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관들은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숙고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오늘 선고 기일이 정해져서 통지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결론이 유출될 수 있는 데다가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까지 잡혀 있어서 헌재가 정치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되도록 다음 주 초반 선고는 피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이번 달을 넘겨서 4월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이제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고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죠?
네, 맞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만큼 두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에 탄핵사건 선고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헌재 결정의 정당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두 재판관 퇴임 시점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꼽혀왔습니다. 선고 시점을 퇴임 직전으로 잡을 경우에는 변수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주 후반부터 두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그 주 초반까지가 선고 시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부 쟁점이나 절차적인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을 거라는 관측부터 현재 공석인 재판관 한 명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다만 내부 평의 내용은 알 수가 없는 만큼 헌재가 언제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역대 최악의 산불에 정치권은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그 예비비는 이런 예기치 못한 대형 화재가 났다거나 할 때 재난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명목인데 그것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면서 삭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같은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삭감해놓고도 삭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거짓말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야당 탓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지금 예비비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예비비를 그동안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야당 탓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어불성설이고요. 현재 그 편성되어 있는 그 예비비를 직접적으로 바로 집행에 옮기는 것이 현재 시급하다. 네, 여야는 모처럼 재난 앞에는 정쟁이 없다면서 한 목소리를 냈지만 돈 문제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예비비 다 깎지 않았느냐,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 복구해라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예산안의 삭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그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4조 8천억 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2조 4천만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일반 예비비가 8천억 그리고 목적 예비비 지금 이렇게 재난 같은 경우에는 목적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목적 예비비가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실제로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는 4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교 무상교육 이런 데에다가 민주당이 역시 또 단독으로서 1조 2천억 원 정도를 써야 된다고 지출이 이미 확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는 4조 8천억 원이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건 4천억 원에 불과한 부분들 그리고 국고 채무 부담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지금 보상금, 생계비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런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국민들께 어쨌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추경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입을 싹 닫고 있는 모습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고서는 갑작스럽게 지금 화재 현장에 가서 며칠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변인께서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오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료를 갖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예비비 충분하다.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이죠.
근데 저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재난대처에 필요한 항목이나 필요 규모가 집계가 됐습니까? 그 집계도 안 하고서 지금 무슨 이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예비비를 쓰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빠르게 추경 편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추경 편성으로 넘어가는 거냐면 이미 용도가 정해진 것은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닙니다. 사업비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이 전제된다면 사업비로 얼마든지 편성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추경해서. 근데 이거를 지금 재난대처의 효과를 보는 쪽으로 쓰고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효과를 내고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정치권이 지금 정치적 공방을 하는데 이거를 뭐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계기로 내지는 뭐 핑계로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예산을 뭐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재정만 한 18년 했거든요. 그리고 예비비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전용도 하고자 한다면 여야 합의하에 그리고 국가에서 국무회의에서 합의하에 얼마든지 이전용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빨리 집계하고 필요한 부분을 빨리 정하고 빨리 집행하는데 집중을 해도 부족한 판에 피해 보신 분들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정치권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서로 거짓말을 한다면서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빠른 예산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면서 산불 사태 극복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정쟁을 왜 이용하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은혁 후보자 이야기가 왜 이런 재난 상황에서까지 엮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이미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화재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예비비가 충분하네 안 하네 이것들은 어쨌든 여야가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쟁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형태의 정말로 민생을 따르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저런 전제 조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정말로 여기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면서 회동을 제안한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 대표는 큰 실수하는 거죠.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땅을 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그거를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한 글자라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대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정신인지 저는 좀 한번 여쭙고 싶은 마음마저 드는데요. 이 피해를 본 분들, 재난 피해를 본 분들은요, 이 분들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이익이나 자기 정당의 이익을 그분들의 피해에 앞세우거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울 거면은요,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죄 선고 직후에 바로 산불 현장으로 향한 이재명 대표,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걷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당에서는 무죄 선고가 나고 나서야 재난 현장에 가는 것이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죠. 그렇죠. 화재가 뭐 이미 일주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 항소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서 공식 석상에도 잘 안 나오고 광화문에 이제 천막 당사를 만들었을 때도 방탄조끼를 입고 와서 오히려 본인은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여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근무하고 있다죠. 몸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이러한 망언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무죄 판단을 받고 나서부터 살해 협박이 없어졌는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과의 어떤
이렇게 마찰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화재 현장에 가야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항소심 법원 앞에 일렬로 도열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갑작스럽게 저렇게 찾아간 것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화재 현장에도 갔지만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의 능력이나 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좀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보들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치명적인 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뭐 사실은 뭐 좀 더 국민을 위한 행보들을 많이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상황이 끝나자마자 이런 행보들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한다고 하면서 더 잘해라고 얘기하고 내가 더 잘할게라고 경쟁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늦었으면은 먼저 많이 가셨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먼저 많이 왔다. 너네는 늦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많이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표에 집중을 해야지. 아니 재난 피해를 복구하고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그 목적은 뒤로 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정적들의 어떤 비판거리를 찾아내려는 모습 이거는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우리가 더 잘할게. 뭐 당신들은 좀 늦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 꾸준히 잘해왔어. 이래가지고 잘하기 경쟁을 하고 조금이라도 피해 보신 분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나라도 더 찾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여야가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라 이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 이후에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불 현장에서 일부 이재민의 항의를 받은 이 대표 어떤 반응을 내놨을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고생이 많으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촬영 다 하셨으면은 지금 내 창고 못하고 있는데 돈 좀 부러 가자. 돈 좀 부러 가자. 지금도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현장에서도 그런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져서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까 싶기도 합니다. 대표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놔두세요. 저런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양군이 산불 주불 진화를 완료했고 잔불 정리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경북 영양군의 산불 주불을 진화했다는 속보입니다. 네, 앞서 경북 영덕군의 주불도 나흘 만에 진화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북 영양군의 산불도 주불이 진화된 상태라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잔불 정리 중인데요. 관련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산불 진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앞서 이 대표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산불 현장에 사진 찍으러 왔냐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이재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 현장에 간 것은 어쨌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아까 영상에서 한 남성분이 옆에 불 좀 끌어가자. 내 창고가 지금 불타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금처럼 카메라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저분께 직접 가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저희가 뭘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손을 잡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저런 형태로 뭐 답답하니까 저러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재민들에게는 정말 모욕감을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폭력 사태도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절대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무죄 확정 이후에 갑작스럽게 뭐 민생 행보라고 나오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정말 이재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다가가려면 정말로 본인이 보여줘야 되는 최대한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선처를 요청하긴 했죠. 뭐 저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처를 요청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거예요. 저기에 시위대로 와서 저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라면 그 마음으로 먼저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뭔가 불만이 있거나 갑갑하거나 막막하거나 분노가 느껴지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지금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가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도 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좀 더 하실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뭐 이 메시지가 지금 여기서 내는 게 불편하시다고 생각하면 제가 딴 데 가서 하든가 서면으로 하든가 하겠다든가 하여튼 현장에 갔으면 현장의 마음으로 먼저 그 현장을 바라보고 거기에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저희 당의 대표시지만 뭐 조금 부족한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분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저는 시위대나 이런 정치적인 어떤 정당 행위를 하는 분들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걸 좀 구분해가지고 만약에 저분들이 주민이었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지금 분노가 느껴지는 상황일까. 그거를 먼저 좀 모든 정치인들이 먼저 생각해 보고 말과 행동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민님이 확인되면서 선처를 호소하긴 했는데 민주당 정치테러 대책위원회에서는 정치테러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고, 또 앞서 장경태 의원이 특별한 법안을 하나 발의를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테러적 행위를 하면 그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미 그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고를 하고 경계를 하고 비판과 비난을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굉장히 엄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가중을 할 수 있는 법들도 이미 다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인사에 대한 거는 좀 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거기에다가 뭐 국회의원이 뭐 지금 뭐 특별하신 분들인 건 알겠으나 거기에 더 특별하게 뭘 하겠다 이런 거는요, 국민 정서에 저는 굉장히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게 지금 피해 현장에 가서 하는 행위들, 그리고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행위라는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시기, 장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안을 해야지만 잘한 정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고민하면서 언행을 하셔야 할 때다. 지금 전 국민이 화재 현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뭐 눈물 흘리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조금이라도 정치인들이 있다면 뭐 지금 이 시기에 돌출적인 행동이나 자기들을 너무 특별하게 내세우는 행동들은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폭력 행위는 안 되지만 이재민의 마음은 충분하게 헤아렸어야 했다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별의 순간이 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가 오히려 민주당의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장경태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애초 그냥 별의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원래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이미 독보적인 야권의 대선 주자였고요. 갑자기 재판 때문에 별의 순간이 된 게 아니라
별이었죠. 애초 별이었는데 뭐 저는 유죄가 됐어도 그러니까 별의 순간이 왔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가장 별의 순간을 만들어준 사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른바 비명계라는 분들이 일제히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정을 다 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뭐 별의 순간이 민주당 내에서 온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역시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굉장히 확산되고 커진 것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저는 2심에서 이게 완전 무죄를 받은 것들이 독인지 약인지 모르겠어요. 네, 독인지 약인지 모르겠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나쁠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별의 순간을 만들어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반대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 당시의 대선 때나 지금이나 전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라고 하지만 1심 판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벌금보다도 더 높았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검찰에서 이미 상고장을 제출을 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완전히 무죄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고장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검찰 측만 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 대법원에서의 심리는 오히려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파기 자판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의 어떠한 유죄로서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기 자체가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다른 사건들도 줄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4월 1일부터는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도 시작이 되고 대북송금 사건도 이제 4월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벗어난 것이 전혀 아니고 심지어 그 이전에 한 방송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그 논안을 굉장히 저는 우리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얘기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요 이재명 대표 이외에 어차피 다른 대권 주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모든 사법 리스크가 해결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건방지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구속 취소 전에 너무 좀 과한 모습들 보여줬던 것들이 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대적 공생관계란 말을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별의 순간을 잡은 것이 아니라 원래 별이었고 더 반짝반짝하게 해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 민주당 내 평가 어떻게 보세요? 평가가 맞을지라도 저렇게 얘기하면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잘난 척이나 오만으로 비춰지면은 그 오만은 반드시 편견과 독선과 독단으로 흐를 거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좋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좋은 시절이 왔을 때 더 겸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별의 순간이 와 있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것을 막 내세우기 시작을 하면 그 별이 떨어지는 순간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경태 의원의 저 얘기는 이재명 대표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땐 김종혁 의원이 얘기하는 지금 2심 무죄로 인해서 우리 당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이 상황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경계의 목소리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만요.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 50분쯤에 7.7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나라박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힌 내용인데요.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 중부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지진은 사가행시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깊이 10km 지점에서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방콕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요. 강진에 고층 빌딩이 붕괴되고 그래서 피해가 파악되지는 않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인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 50분쯤에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힌 내용,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가잉시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고층 건물이 붕괴가 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벽에 균열이 생겼고요. 7.7의 강진이 미얀마에서 발생을 해서 태국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화면은 태국 방콕의 모습입니다. 방콕 경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강진 때문에 고층 빌딩이 붕괴가 됐는데 피해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대피해 있는 모습 현장 화면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번 미얀마 지진으로 이웃 국가인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진동이 감지되면서 사람들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 50분쯤에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근 국가인 태국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강진에 고층 빌딩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고층 빌딩이 붕괴됐지만 피해가 파악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우선 듣고 오시죠. 위중교사 사건은 아시다시피 영장 전담 판사와 1심 판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도 1심 판사와 2심 판사가 동일한 증거를 채택하고도 법리만 바뀌었습니다.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2심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픽을 보시죠.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셈입니다. 이미 검찰은 어제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는 만큼 이 대표 측이 상고장 제출기한 7일, 상고 이유서 제출기한 20일 등을 이용해서 재판을 지연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너무 많은 법률 용어를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파기자판이 뭔가요? 지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대법원에서 그대로 뭐 몇 년형으로서 다시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라. 고등법원에서 무죄라고 한 것이 맞지 않다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파기환송이고, 그리고 대법원 스스로가 결정까지 완전히 종국적으로 내리는 것이 스스로 판단하는 파기자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법정에서는 파기자판을 대법원에서 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뭐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워낙 이게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고,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혹시라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그때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로서 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 있어서 대법원이 이런 분란을 조기 종식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송을 한다고 해도,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도 유죄 취지로 하게 되면은 결국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다시 판결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그 취지대로 고등법원은 무죄가 아닌 유죄를 선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어쨌든 선고 자체만 빠르게 나온다면, 그대로 자판을 해주면 확정이 빨리 되는 것이고, 환송을 해준다면은 뭐 고등법원은 다시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단을 다시 받았다는 것을 아시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다른 사건들도 워낙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뭐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사법 리스크 중에 아주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 당에서는 파기 자판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파기 자판이든 환송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 한편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헌재를 패싱하고 국민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 이런 일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죠. 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기각각하를 선고하거나 선고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주장입니다. 네, 그래픽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헌 정족수는 200석이라서 여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이탈해야 하죠. 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강경론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을 통해서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요. 네, 구성원 과반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를 못 열고 법안 공포나 제2요구가 불가능해서 법안이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는 것으로 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헌재를 패싱하고 개헌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의원의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게 아니라 그 사회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가 함께 공감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사회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잠깐 자신의 생각이 다른 생각에 비해서 세를 얻지 못해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있다는 걸 믿고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자신에게 답답하다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저런 혁명적 발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도부도 저거는 그냥 개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뭐 그 개별 의원이 당의 어떤 나를 희생해서 당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주겠다는 어떤 희생 정신에 의해서 한 거일 수도 있겠죠. 나는 이 말을 해서 나는 좀 욕먹고 희생되더라도 당에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명분을 강화해 주거나 뭐 지지를 좀 결집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의도였으면 좋겠는데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의도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는데 나타나는 현상만으로는 좀 과도한 행위다, 언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선고 빨리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가운데 헌재를 패싱하고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국민투표 이야기는 최근에 나온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늦어지면서 나름대로 생각해낸 방안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무위원들을 줄탄핵시켜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예, 나온 적이 있었죠. 예,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두 개가 다 개헌이라든지 그리고 헌법기관의 국무회의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헌법 수호의 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정당인가 공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속도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뭐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생각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는 보입니다만 이런 형태로 계속 몰아치는 모습들 전혀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는 모습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전혀 그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건 정말 소수 몇몇 의원의 이야기예요.
뭐 헌재에 달려가서 80명 넘게 달려가서 압박하는 국민의힘의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80몇 명 거의 뭐 대다수가 몰려갔는데 그 뭐 거의 뭡니까 3분의 2에 가까운 숫자가 몰려갔는데도 그거는 뭐 당의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도부가 있는 정당에서 정말 소수 몇 명이 이런 얘기하는 거를 지도부가 이거는 좀 개개인의 뭐 과도한 발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당의 입장처럼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 지도부도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선을 긋긴 했다는 점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산불 관련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번지면서 영향을 받았던 영덕 지역의 산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네, 밤사이 내린 2mm의 비와 오후부터 내린 약한 빗방울, 산림당국의 진화 총력전으로 주불 진화를 완료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경북 영덕 국민체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영덕 지역 산불은 모두 꺼졌다고요? 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북 영덕 지역의 주불 진화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만 해도 진화율이 65%에 불과했지만 진화헬기 26대, 10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오후부터 내린 빗방울도 이 주불 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영덕 국민체육센터 앞 운동장엔 오전부터 쉴 새 없이 산불 진화헬기가 뜨고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진화헬기가 산불 영향구역에서 작업하다 보니 기체 일부가 검게 그을린 모습이었습니다. 30분 정도 급유를 한 뒤 이륙하는 등 잠깐의 여유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주불은 꺼졌는데 영덕 주민들은 아직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나요? 네, 제가 있는 이곳 체육관에는 영덕 주민 4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모두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이룬 분들인데요. 이곳에는 이재민들은 그나마 잠을 자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서 잤어요. 이 소보고 여기서 잤어요. 그냥 잘 지냈어요. 위에들 경보서 이래 고맙게 잘해주겠죠. 고맙습니다. 경북 영덕에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의 대피소가 890여 명의 이재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구호물자 400여 개, 응급구 세트 380여 개 등을 지원하고 17개 단체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생수와 라면, 이불 등을 제공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아침빵과 전투식량 등을 제공해 이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이재민의 생계비 등 산불 피해 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울산 울주 온양 산불도 어제 내린 비 덕분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함께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울산 울주 온양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산불이 완전히 꺼졌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소방관들이 산자락 곳곳에 깔아둔 소방 호소들을 걷어내며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가 완전히 마무리됐다는 뜻입니다. 이번 울주군 온양 산불은 제가 있는 곳 근처의 농막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산시는 용접 작업 중에 튄 불꽃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 소방과 산림당국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용접 흔적 등을 찾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울산 울주 온양 산불은 지난 22일 정오쯤부터 시작해 무려 엿새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번 온양 산불의 피해 면적은 931헥타르로 추산됩니다. 축구장 1,300개 정도 넓이로 울산 지역 역대 산불 가운데 최대 피해 면적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불이 정상 부근까지 삽시간에 퍼졌고 산불 닷새째에는 경남 양산 경계를 넘어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산세가 험해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다 보니 헬기 진화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산불에 대처하기 위한 인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울주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 온양에서 YTN 최상입니다. 영남 지역을 휩쓴 산불은 바닷가 마을까지 덮쳤습니다. 네, 해경까지 나서서 급한 대피를 도왔지만 인명피해도 있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영 기자. 네, 경북 영덕군 축산면입니다. 네, 뒤쪽으로 바다가 보이는데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영덕군 경정 삼리 마을 주민 60여 명이 사흘 전밤 다급하게 몸을 피한 방파제인데요. 당시 불이 급하게 번지자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곳에 모여 해경의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배와 차로 나눠 타고 겨우 대피했다가 이튿날 마을로 돌아왔는데요. 마을 집 절반가량이 산불에 피해를 입고 18가구는 완전히 타버려 주민 절반 넘게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수도는 어제부터 복구됐지만 전기는 여전히 끊긴 상태라 발전기를 돌리는 마을 회관에 다 같이 모여 몸을 녹이고 있는데요. 대개 제철, 난데없는 재난에 주민들은 당장 앞으로 생계를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큽니다. 보시다시피 대개도 이렇게 뭐 수족관에 들어있는 게 다 전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거 제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뭐 다 새 겁니다. 새 건데 이렇게 하루 저녁 사이에 이렇게 네, 역시 그곳도 피해가 커 보이는데요. 인근 마을도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네, 바로 옆 동네인 성리도 빠르게 넘어오는 산불에 방파제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면 시뻘건 불이 집집마다 가리지 않고 타올라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고령의 주민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직접 가본 마을은 경사가 있어 대부분 집에서 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경관이 빼어났는데요. 화마로 지붕이 녹고 까만 재까지 뒤덮이면서 지금은 아무도 머물 수 없는 유령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주민은 처참한 심정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참담하고, 지금 요 앞에 있던 집은 지붕이 한 이 정도 됐는데 지금 전수가 됐고, 지금 마을 전체가 지금 전수가 됐는데 지금 이걸 복구하려면은 참 시일이 참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바닷가 마을까지 집어삼킨 산불로 주민들은 앞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경북 산불이 주불이 진화됐다는 소식입니다. 발생한 지 149시간 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이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이 진화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제 토요일 오전 11시 25분경에 발생한 불이었는데 149시간 만에 저희가 주불을 진화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번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4만 5천 헥타르 이상, 서울 면적의 한 70%에서 80% 정도 산불 영향권에 들었던 것으로 저희가 추측이 되는데요. 밤사이에 내린 2mm의 비와 오후부터 내린 약한 빗방울, 그리고 산림당국의 진화 총력전으로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경북 북부의 산불이 발생한 지 149시간 만인 오늘 오후 2시 30분쯤에 주불이 진화됐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오후 4시쯤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네, 비가 내린 이후에 산불 확산이 멈췄고 진화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산불의 영향구역이 4만 5천여 헥타르, 서울 면적의 74%에 이르는 피해를 낳았는데요. 조금 전에 발생한 지 149시간 만에 경북 북부 지역의 산불 주불이 진화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의 2배를 넘어서서
서울의 3분의 2 이상의 면적 수준으로 피해를 입힌 이번 최악의 산불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을 해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해안 마을까지 피해가 입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반가운 진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북 북동부를 휩쓴 산불은 수백 년 자리를 지킨 문화유산들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국가유산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수준으로 발령된 가운데 이번 산불로 27건의 국가유산이 피해를 봤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안동 기란면 용담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 기자 뒤로 무너진 건물이 보이는데요. 원래 어떤 곳이었죠? 네, 제가 있는 이곳 용담사는 신라 문무왕 때 지어진 사찰인데요. 불이 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화마의 흔적은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다 부서진 기와장이 흙더미와 뒤엉켜 있어 원래 건물이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아직 식지 않은 연기도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용담사에서는 경북 문화유산인 금정암 화엄강당과 스님과 불교 신자들이 기거하던 부속 건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법당인 무량전과 대웅전은 다행히 큰 화를 피했습니다. 용담사에 보관된 불상과 탱화 등 주요 문화재들은 세계 유교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안동의 다른 곳도 문화재 피해가 크죠? 네, 오늘 아침 저희 취재진은 임동면에 위치한 지례예술촌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고택 체험으로도 유명한 마을인데 마을이 통째로 타면서 원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800년에 지어진 경북 문화유산 지산서당이 화마에 휩쓸려 건물이 모두 무너졌고 이보다 앞서 지어진 조선시대 건축물 지촌 종택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 밖에도 안동에서는 국탄댁과 송석세사 등 조선시대 고택 여러 채가 전소됐는데요. 한때 소실됐다고 알려진 16세기 정자 만휴정은 불길이 번지기 전 덮어둔 방염포 덮에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영남권을 휩쓴 산불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기준 27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건축물들은 대개 목조 건물이라 화재에 취약한 데다 주로 산간 지역에 있다 보니 산불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동 기란면 용담사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산불을 피해서 대피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잿더미로 변한 터전을 황망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듬직하게 지키던 고목은 불에 타 허리가 잘렸고 땅에서 다시 삶을 일구겠다는 꿈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린 고목이 처량히 서 있습니다. 잘려나간 나뭇가지만 여기저기 뒹굽니다. 푸른 잎 가득 마을을 지키고 섰던 웅장한 옛 모습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 마을 사람들의 웃음을 맞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던 느티나무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보입니다. 마을의 상징이 여름 되면 그늘에서 놀고 그랬는데 그 나무가 순식간에 한순간 없어졌어요. 흰색 펜션 건물 여러 동이 한 채도 빠짐없이 까맣게 탔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곳에 정막만 내려앉았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계단과 건물 뼈대만 앙상합니다. 봄맞이 새 단장이 한창이었는데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금 예약을 받아놨던 것도 있고 새 시즌이니까 리모델링도 싹 다시 한번 했었거든요. 2주 만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좀 막막합니다. 주택 대부분이 무너지거나 아예 녹아내렸습니다. 봄꽃 사이사이 밭을 갈고 있어야 할 농기구도 모두 화마가 핥히고 갔습니다. 밭고랑 내고 씨 뿌리며 시끌시끌했을 마을은 이제 성한 곳 하나 없습니다.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됐고 다 불타고 있다고, 우리 집도 다 불타고 내려앉고, 외출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희는 강아지들도 다 집에 있었는데 갔다 와서 보자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어디부터 복구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한숨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발생한 지 149시간 만에 주불이 잡힌 경북 북부의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내린 비 덕분에 산불 확산세가 꺾였는데요. 김민경 YTN 기상재단 전문기자,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과 함께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지 7일 만에 주불이 잡혔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먼저 듣고 와서 대담을 하겠습니다. 네. 현장 화면 보시죠. 산림청장 임상섭입니다. 경북 7개 시군 산불 진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 3월 28일 14시 30분 영덕 지역을 시작으로 17시부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4개 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월 25일 경주와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초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되어 의성군수가 산불 진화를 지휘하였고 발생 당일 산불 영향구역이 100헥타 이상이 되어 경북도지사가 산불 진화를 지휘하였습니다. 3월 23일 산불 영향구역이 1000헥타르를 넘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 지휘하였습니다. 산림청과 경상북도 5개 시군, 소방청, 군부대, 경찰청, 기상청, 국가유상청, 산림조합 등이 협력하여 진화 작업을 했으며 7일 만에 주불 진화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과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번 산불로 인하여 의성 1명, 안동 4명, 청송 4명, 영양 6명, 영덕 9명으로 총 24분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412개소의 시설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산불의 확산이 빨라졌던 것은 산불 발생 기간 동안 서풍 중심의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었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높은 기온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불이 옮겨 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불씨가 먼 비상거리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동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연기와 안개가 섞인 연무로 인해 산불 진화 헬기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 영향구역은 45,170헥타르입니다. 의성 지역의 산불 원인은 성묘객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하루에 평균 88대 이상의 헬기가 동원되었습니다. 군에서도 헬기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산불 진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방청은 주거지역 등으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석 구축과 민가보호, 인명피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에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14사, 산림조합 등 전국에서 많은 자원봉사단체와 기관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와 산불 진화 대원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산불 진화 작업에 수행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입니다. 아울러 의성에서 진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 헬기 조종사님과 영덕군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님께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움 주시고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주불 진화가 완료되어 잔불 진화 체계로 변경합니다. 산불 진화 헬기를 일부 남겨놓고 잔불 진화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해당 시군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잔불 정지들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상북도와 시군과 협의하여 피해 지원에 대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5월 중순까지 봄철 산불 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또 다른 산불 발생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고 총력 대응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지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산불 주불 진화에 신경 써주신 민간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낙엽이 깊기 때문에 잔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치 소원 없이 잔불까지 마지막까지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이상기온에 따른 산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미정유의 산불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영세 비대위 위원장께서 오셔서 당정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우선 헬기부터 장비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야간에 진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간 장비가 없습니다. 야간에서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데 야간에 장비가 있어야 된다. 헬기를 야간에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도 또 당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이상기온과 또 숲이 너무 우거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많이 쌓였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피해 복구에 전념하겠습니다. 이재민도 많이 생겼고 농업, 업, 산업 분야에서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집만 해도 지금 추산으로서 한 4천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이분들이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이재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집에 나올 때 옷까지만 자기 입은 옷만 가져왔기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고 그 생활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각종 성금을 지원해주는 국민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정신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산에 대한 정책을 바꿔서 산불이 난 지역이 산림 대전을 통해서 관광 자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단지 마을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은 개별 지원을 해주는데 개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과거 선례에 돈을 받은 사람들이 연세가 높아서 집을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이 안 그래도 소멸 직전인데 집 안 짓고 떠나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집으로 지원해주는, 그래서 집이 없어진 분들은 집으로 지원해주는 이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회 또 어제 이재명 대표 왔는데도 건의를 했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화 이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산불 대책을 마련하는데 경상북도와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주불 진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왔고 성금도 많이 주시지만은 지금도 옆에서 보면은 식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너무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지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전화 이복의 계기를 만드는 그런 대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북 지역 주불이 진화됐다는 점 산림청장의 브리핑을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인 5시를 기해서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모든 지역의 주불이 진화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경주와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진화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발생한 지 7일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24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고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m를 기록해서 그 바람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번 산불이 이렇게 확산한 것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서 불이 옮겨붙기 쉬운 환경까지 언급을 해줬는데요.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된다는 원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산불 진화에 하루 평균 88대 이상의 헬기가 동원이 됐고요. 주불 진화가 완료돼서 잔불 진화 체제로 변경했다. 그리고 산불 진화 헬기를 남겨놓고 잔불 진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브리핑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결국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지 7일 만에 이게 주불이 진화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뭐 비가 영향을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금 진화에서 그 소량의 비가 왔어도 왜 비가 이것밖에 오지 않았냐, 이걸로 불이 꺼지겠냐, 이런 관점에서 탈피한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평가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산불이 진화가 되려면 습도를 높여서 그 불타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확산을 막아야 되고, 또 하늘로 날아가는 비화를 막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량의 비라도 오면 탈 수 있는 연료 물질, 낙엽, 뭐 이렇게 나무 이런 데 습기가 머금게 되니까 훨씬 불타는 것이 더디게 되죠. 이 타이밍에 왜 이것밖에 비가 안 왔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타이밍에 적극적인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불 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기상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에 따른 총력 진화가 좀 도움이 돼서 이렇게 일단은 이 경북 지역에 대한 주불은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산림청장이 언급도 했지만 바람 방향에 대해서도 좀 있었습니다, 언급이.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이 동해안까지 불길이 아주 크게 번졌는데요. 지금부터는 바람 방향이 북서풍으로 계속 불게 됩니다. 지금 주불이 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북서풍이 불게 되면 산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영남 지역은 오히려 수분이 날아가면서 공기가 더 고온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불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지만 연무로 인해서 소방헬기 운영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조금 내린다는 예보가 있을 때 비가 시원하게 내리면 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적게 내리면 시야만 흐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연무는 비가 조금 내리고 비가 뭐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고에 의해서 연무가 발생한다기보다도요. 산불 현장에서 보면 낙엽층을 태우다 보면 연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가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 불어가는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바람 속도가 좀 낮아지면 또 다른 딜레마가 연기가 그 계곡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영향으로 연무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습기를 좀 머금으면 연무의 발생에 그 량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비가 좀 내리지 않아도 산불 현장에서는 연무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완전히 됐어도 아까 우리 김민경 기자도 언급했지만 주불이 진화돼도 잔불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이 또 그 부분에 대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그 산불 용어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좀 아까 경북지사께서도 불씨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 기자께서도 그 차가운 북서풍 계열의 건조한 바람이 몰려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주불 진화했다고 하니까 불을 다 꺼버린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완전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잔불은 별거 아닌 걸로 또 착각을 해요. 이 용어가 잘못됐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항공 진화는 완료한다. 이제는 지상 진화 체계로 바꾼다. 지상 진화 체계 중심으로 바꾼다. 항공 진화는 이제 마무리되었다. 이래야 우리의 긴장도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헬기에서 물을 뿌릴 정도는 아니다. 정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으로 보면 공군의 폭격은 끝났다는 거죠. 지상군이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용어를 좀 바꿔야지 우리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진화에 참여하는 분들의 그런 그 어떤 마음의 집중이 좀 유지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불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재민도 발생을 했습니다. 도우미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물품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좀 염치 없지만은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식사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지금 평균 한 끼에 700인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준비할 능력이라든지 또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절실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좀 도와주십시오. 아유, 시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마을이 다 타고 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네, 경북 안동에 있는 피해 마을 주민이 눈물로 호소하는 영상인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산불이 극심할 당시의 영상인데요. 전 재산을 잃은 이재민도 있고요. 지금 이재민 상황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이재민이 지금 그 피해 지역 피해 그 영역에 들어가는 분들이 뭐 3만 명이 넘어가는 그리고 또 역시 피해 그 헥타도 한 3만 헥타가 넘어가는 이런 좀 사상 초유의 산림 재난, 산불 재난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에는 이재민 구호 시스템이 이 재구호법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재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구호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좀 균일하지 못하고 많이 지원되는 곳과 적게 지원되는 곳, 또 이런 분류, 이런 것들이 늘 재난 현장에서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분도 또 실제로 재난 현장에 가보면 어느 곳에서는 구호품이 막 쌓여 있는데 또 어느 곳에서는 그게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민 구호 시스템에 있어서 개선돼야 되는 것은 어떤 편중의 문제, 분배의 문제가 좀 더 시스템화되고 개선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당시 이제 불길이 막 확산하고 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현지 상황은 좀 나아졌는지 저희가 이제 취재진이 직접 물어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녹취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그때는 정말로 그걸 그 당시에는 두 개 마을의 사람들이 대피를 못했어요. 두 개 마을 분들이 대피를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한 8명, 8명 정도는 나중에 그 큰 불이 지나간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들어가서 모시고 나왔거든요. 뭐 말 그대로 다 죽을 것 같았어요. 처음은 많이 부족하죠. 지금 이제 세면 도구라든지 또는 양말, 속내이 지금 전소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말도 못 갈아 신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어요? 어떠셨어요? 두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정말로 도와주시는 분들, 하나는 와서 사진을 찍고 나눠주는 척 하면서 다시 물건을 챙겨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건을 제공한다고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명한테 나눠주고 다시 차에 싣고 가더라고요. 사진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네, 굉장히 실감 나는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녹취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불 진화에 대한 속보는 전해드리고 있지만 아직 산천 하동은 지금 진화율이 아직도 더 꺼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영동과 경북 북부의 동해안에는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가량 비 예보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주불이 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산청은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지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때도 21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가 완료가 됐지만 완진이 될 때까지는 222시간이라는 9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규모가 더 큰 만큼 이 완진 때까지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상 상황이 계속해서 고온 건조하는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주불이 진화되긴 했지만 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그 지역은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은 통신까지 끊겼는데요. 네, 아무래도 고향에 가족을 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은 무사한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때 현지 상황을 전해줬던 고마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산 능선을 따라 불이 무섭게 타고 있는 이곳.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입니다. 당장 나부터 몸을 피해야 할 것 같은데 누군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의 현장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다름 아닌 택배기사였습니다.
사방에 불까지 번지는 악조건에서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전송했는데요. 이 마을은 불이 아직 안 왔다, 옆 마을은 통신이 끊어졌다는 식으로 산불 피해 소식을 꼼꼼하게 알려줬습니다. 택배 배달을 하면서 동네 곳곳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 빨랐던 겁니다. 자, 이곳은 산골에다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통신마저 불통이 되면 밖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1초 영상 하나가 그만큼 소중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배달도 힘들 텐데 알려줘서 고맙다, 몸조심하면서 배달하셔라 라며 감사 댓글로 화답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궁금해서 저희 YTN 취재진이 연락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 동네 사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걱정이 전화를 많이 해와서 안심하라는 마음에 올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한사코 손사래까지 쳤습니다. 자, 피해 주민들 지금 심정이 어떻냐며 분명 다른 분들도 저처럼 했을 거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와 산불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산불 주불이 진화되긴 했지만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 산불 재난, 산림 재난에 대해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 산림 재난, 산불 재난에 대한 산림보호법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림보호법상의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대피 시스템에 아직도 서툴렀다. 그리고 이 지금 이러한 지금 뭐 안동에서 영덕까지 지역의 이 산불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저 정도 강도의, 저 정도 강풍의 산불은 산불 현장을 다녀본 바로서는 있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시군구에서는. 예. 그럼 이제 시군구 단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지역 안전관리 계획 같은 것들을 잘 작동시켰어야 됐는데 이게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됩니다. 네, 아쉬운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민거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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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여파로 태국 방콕의 고층 빌딩까지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 지금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진은 현지 시각으로 낮 12시 50분,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 50분쯤에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기관마다 다르게 측정하고 있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 중부를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은 미얀마 사가행시에서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깊이 10km 지점이라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설명했습니다.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는 규모 6.9, 중국 측에서는 7.9로 제시했는데 모두 강진을 표시하는 숫자입니다. 진동은 미얀마뿐 아니라 태국 등 이웃 나라에서도 감지할 정도였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진동에 건물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건물에서 수영장 물이 넘치고 건물에 금이 가는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화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콕 경찰 당국은 신축 중이던 한 고층 건물이 무너졌으며 인명피해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AFP는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서 이 무너진 빌딩에 40여 명이 갇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관련 영상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진위 여부는 확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몇 시간 안 돼서 아직 정확한 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해지는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홍진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신축 홈구장 개막 경기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 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입니다. 네,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곳 한화의 새 홈구장은 일찍부터 이 관중들이 몰리면서 지금 무척 붐비고 있습니다. 이제 한 1시간 정도 뒤면은 경기가 시작하는데요. 일찍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신축구장을 둘러보고 또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 새 홈구장의 개막 경기를 추억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한화의 신축 홈구장은 올 시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7일 시범 경기에서 첫 경기를 치렀지만 정규 시즌 공식전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관중석 규모가 2만 7석으로 크게 늘었는데도 좌석은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또 역사적인 홈구장 개장 경기인 만큼 이 송진우와 정민철, 장종훈, 김태균 등 한화 이글스의 영구 결번 4명이 동시에 시구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새 구장 시대가 열린 만큼 팬들도 선수들도 더 쾌적한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새 구장의 개막 경기, 한화 팬들은 꼭 이기길 바랄 텐데요. 상황은 만만치 않다고요? 네, 우선 상대가 디펜딩 챔피언 기아입니다. 또 앞서 한화가 5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에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선발로 하나는 폰세, 기아는 내일이 출격하는데요. 두 투수 모두 오늘 올 시즌 첫 등판에서 잘 던졌습니다. 한화 폰세는 5이닝 동안 안타 7개를 맞았지만 삼진을 4개 잡으면서 2실점으로 선방했고요. 기아 내일은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두 투수 모두 1차전에서 87개, 66개로 많은 공을 던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상황에 따라 조금 더 긴 이닝을 소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방망이인데요. 기아는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타격을 보여주는데 이 한화는 개막 5경기 팀 타율이 1할 2푼 9리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하위 타선을 막론하고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져 있는데요. 홈 개막 경기를 맞아서 타격감이 살아나기를 벤치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네, 경북 북부 산불 발생 149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